안녕하세요. 인문학을 요리하는 남자, 인문학 셰프 세범입니다. 자, 이번에는 인문학 심포지엄 네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우리가 앞서 다룬 주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한 번 더 압축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앞서 지옥을 경험해봐야 평화를 찾겠니?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원조야? 우리는 왜 소통이 미숙한가? 다양성과 통합성의 은밀한 동거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주제와 관련하여 심포지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 등장하는 학자분들은 칸트, 모겐소, 싱어, 롤스, 트럼프, 마크롱, 킴리카, 로크, 하버마스입니다. 이 학자분들이 서로 주고받는 대화의 주의를 잘 기울이다 보면 여러분은 여기 있는 이 이론들을 수월하게 흡수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심포지엄에 모신 학자분들의 면면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칸트, 모겐소, 싱어, 롤스, 트럼프, 마크롱, 킴리카, 로크, 하버마스입니다. 인문학 카페에 참여해 주신 학자분들 진심으로 환대합니다. 그동안 지옥을 경험해봐야 평화를 찾겠니? 우리도 어려운데 무슨 해외 원조야? 우리는 왜 소통이 미숙한가? 다양성과 통합성의 은밀한 동거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그동안 다루었던 주제에 출연한 이론 중에서 학자분들께서 강조하고 싶은 견해를 중심으로 진행합니다. 먼저 평화와 관련한 쟁점부터 다루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평화와 관련하여 우리 칸트라고 하는 학자분께서 먼저 말문을 트겠습니다. 자, 일련의 조건이 마련되면 세계 평화는 가능합니다. 단 세계 평화를 위한 어떤 조건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 조건은 예비조항, 확정조항, 비밀조항으로 분류할 수 있어요. 자, 예비조항은 영구 평화를 위해 국가가 어겨서는 안 되는 금지사항과 관련됩니다. 예비조항을 통해 전쟁을 야기할 수 있는 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확정조항은 국가 간 평화를 영구적으로 확정지우는 측면과 관련된 조항이지요. 마지막으로 비밀조항은 국가 간 평화를 영구적으로 보증하는 사항과 관련된 조항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칸트라고 하는 분은 예비조항, 확정조항, 비밀조항이라고 하는 이 세 측면의 조항을 통해서 국가 간 영원한 평화, 영구 평화로서 이 세계 평화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 세 가지 조항 중에서 가장 중요한 측면인 확정 조항을 중심으로 영구 평화를 위한 조건을 안내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니 칸트 선생님께서 자, 확정 조항으로서 세 가지 항목을 제안합니다. 즉, 첫 번째 확정 조항은 모든 국가의 시민적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자, 두 번째 조항은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세 번째는 세계 시민법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자, 그래서 이 칸트라고 하는 이 학자분은 영구 평화를 위한 확정 조항으로서 세 가지 항목을 제시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국내의 정치 체제는 공화 정체이어야 한다. 리퍼블리컨. 그리고 국제법은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래서 Federation of Free States라고 해서 자유로운 국가들의 연방 체제에 기초하여야 한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보편 세계 시민법과 관련하여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의 조건들에 국한되어야 한다. 그래서 Condition of Universal Hospitality라고 한 것을 번역한 부분인데요. Hospitality, 환대 혹은 우호라고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자, 먼저 이 세 가지 확정 조항과 관련하여 첫 번째 확정 조항, 리퍼블리컨, 즉 공화제, 공화정체, 공화정의 정치 체제라고 하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공화정치, 리퍼블리컨 거버먼트라고 하는 공화정치 시스템에서 국가의 대외 정책은 국민의 동의라는 절차를 거쳐서 결정됩니다. 자, 이때 국민은 신중하게 전쟁 개시 여부에 대해 숙고합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은 전쟁으로 인해 직면할 수 있는 엄청난 희생을 고려합니다. 그 결과 국가는 섣불리 전쟁을 개시하여 재앙에 직면하는 오판을 범하지 않을 수 있어요. 결국 공화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통해 결정이 이루어지면 성급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 없는 셈이군요. 자, 따라서 영구평화의 선결 조건으로서 공화정 시스템이 요구됩니다. 칸트라고 하는 분은 영구평화를 위한 첫 번째 확정 조항으로서 공화제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공화정치 체제, 줄여서 공화제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 공화제는 왜 영구평화, 국가 간 영원한 평화에 기여하는가? 공화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의사결정을 내릴 때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니 성급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가 없다는 측면이 강합니다. 만약에 국민이 동의 없이 어떤 독재적 통치자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한다면 그 통치자 1인의 즉흥적인 혹은 판단 오류로 인해서 전쟁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하는 이 중대한 결정이 아주 즉흥적으로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독재자 혹은 통치자 1인의 판단으로는 만약에 그 독재자 혹은 통치자 1인이 모든 의사결정을 혼자 단독으로 결정 내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정치 체제라면 그 통치자 1인의 즉흥적인 판단으로 인해서 전쟁이 쉽사리 선포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공화제라고 하는 시스템에서는 의사결정의 과정이 독재자 혹은 통치자 1인의 독단적인 결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국민의 동의라고 하는 이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이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성급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공화정이 영원한 평화에 기여할 수 있는 그 근거는 바로 공화제 하에서 국민의 동의라고 하는 절차를 통해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성급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칸트라고 하는 분은 국내의 정치 체제를 공화제로 마련해야 한다. 공화제라고 하는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이런 입장을 보이고 있고요. 자, 이제 두 번째 확정 조항으로 넘어갈게요. 자, 확정 조항 2와 관련하여 국가 간 연방 체제에 기반하여 국제법을 두는 것입니다. 국가 간 영구 평화를 위해 연방 체제를 마련해야 합니다. 그런데 국제법이 연방 체제에 기반을 둔다는 것은 국가 간 평화 연맹을 의미합니다. 개별 국가들 사이에 느슨한 연합을 통한 평화 연맹이 필요합니다. 즉 모든 개별 국가는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개별 국가는 무력을 행사할 권리를 내려놓고
평화연맹의 시스템에 따라야 합니다. 그 결과 독립적 국가들은 평화연맹을 기반으로 안전을 보장받게 되지요. 결국 평화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를 대상으로 전쟁의 종식과 관련한 합의를 확보하는 셈이지요. 자, 이 우리 칸트라고 하는 학자분은 칸트는 두 번째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위한 두 번째 조항으로서 평화연맹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개별 국가가 그러니까 글로벌 전 세계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 그것이 바로 평화연맹입니다. 자, 그러니 평화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이죠. 자, 이때 이 모든 개별 국가의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어떤 합의를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연방 체제입니다. 연방 체제. 연방 체제와 관련해서 이제 비교를 해야 될 것이 세계적 단일 체제와 연방 체제를 구분해야 되는데, 자, 이 서클이 전 세계라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서클 안에 이 셀 하나하나에 국가들이 존재한다고 합시다. 자, 이때 A 서클은 국가 간 경계가 분명하죠. 즉, 각 국가들이 독립적 주권이 유지된 상태라는 것이죠. 즉, 각 국가의 독립적 주권이 유지된 상태. 그러니 국가는 자유로운 상태죠. 국가는 자유로운 상태다. 독립적 주권이 바로 그 국가의 자유를 상징합니다. 자유로운 국가들, 즉 독립적 주권을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이 모든 개별 국가가 우리 이제 전쟁을 영원히 종식시키기로 합의하자. 그 결과 출현한 것이 바로 평화연맹입니다. 그러니 평화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 간 연방 체제의 기반을 두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즉 평화연맹은 국가 간 연방 체제, 즉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무엇을 하기로 합의하자?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하자는 것이 바로 평화연맹입니다. 그러니 평화연맹은 연방 체제를 기반으로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시스템, 이것이 이 칸트가 강조하는 평화연맹으로서의 국제법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세계적 단일 체제는 이런 국가들 사이의 경계선이 사라지는 겁니다. 사라지고 하나의 단일 체제, 하나의 세계적 단일 체제, 그러니 국가라고 하는 것이 존재하지 않는 상태가 되겠죠. 그냥 하나의 세계적 단일 체제입니다. 이러한 단일 체제를 바탕으로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자 하는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칸트는. 그래서 한 번 더 강조하지만 우리 칸트 선생님은 연방 체제를 바탕으로 국제법을 마련하려고 한다. 그럼 연방 체제를 바탕으로 국제법을 마련한다는 건 뭐냐? 그러니까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한 상태로 전쟁을 영원히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유지하고 있으니까 그 국가들은 자유로운 상태죠. 그래서 free state, 자유로운 국가의 연방 체제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Federation of Free States. 자, 이어서 그렇다면 칸트 선생님은 세계적 단일 정부 시스템을 통해 세계 평화를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 회의적이시군요. 자, 물론입니다. 특히 저는 개별 국가가 독립적 주권을 포기하고 단일한 세계 정부를 세우는 방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세계 정부는 개별 국가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지요. 그리고 세계 정부는 어떠한 이론이 정당하다 할지라도 실천으로 옮기지 않는 독단을 범할 수 있습니다. 결국 칸트께서 세계적 단일 정부 시스템을 통한 영원한 세계 평화를 반대하는 이유는 그 세계적 단일 정부 시스템으로서, 즉 세계적 단일 정부로서 세계 정부 그 자체가 부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부패할 수가 있다.
마치 우리 그 홉스의 부패하여 홉스의 리바이어던이 부패하여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는 것처럼 세계 정부 그 자체가 부패해서 개별 국가의 자유를 침해하고 그리고 어떠한 정당한 이론을 그 세계 정부의 이 부패로 인해서 실천으로 옮기지 않을 독단을 범할 수도 있다. 그래서 세계적 단일 체제, 즉 세계 정부를 통해서 영원한 평화, 국가 간 영원한 평화를 국가 간 영원한 평화로 나아가는 측면에 대해서는 반대를 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결국 칸트라고 하는 분은 개별 국가의 독립적 주권을 굉장히 존중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적 단일 체제, 즉 세계 정부 하에서는 국가 간 경계선이 다 사라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국가 간 경계선이 소멸된 상태에서 국제 평화를 이룰 수 있다. 혹은 영원한 국가 간 평화를 이룰 수 있다. 이런 입장에 대해서는 굉장히 회의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어서 두 번째 확정 조약은 결국 평화 연맹을 지지하는 셈인데 평화 연맹과 평화 조약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자, 그래서 제가 평화 연맹이라고 하는 이 합의와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 합의 사이에 차이점이 무엇인가라고 여쭈었습니다. 자, 그러니 칸트께서 평화 조약은 이 피스 트리티를 번역한 것입니다. 피스 트리티. 자, 평화 조약은 이해관계가 맞는 몇몇 개별 국가들 사이 이루어지는 합의입니다. 자, 그러니 평화 조약의 효력은 조약에 관여하지 않은 국가로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결국 조약에 참여한 국가와 그렇지 않은 국가 사이에 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있는 셈이죠. 따라서 영구 평화, 국가 간 영원한 평화는 국제사회의 모든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할 때 비로소 가능합니다. 특히 전쟁 종식의 실효성과 관련하여 휴전 조약은 평화 조약보다 더 빈약한 시스템이죠. 그저 전쟁을 일시적으로 잠시 중단한다는 휴전 조약은 언제든 전쟁을 재개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잠정적으로 전쟁이 중단된 상태가 아닌 영구적인 평화, 국가 간 영원한 평화입니다. 자, 우리 칸트 선생님은 평화연맹, 즉 피스 리그, 우리 평화연맹은 피스 리그를 번역한 것이죠. 평화연맹과 평화조약 그리고 휴전조약 사이의 위계적인 관계를 설정을 하고 있어요. 자, 평화조약, 영구 평화에 가장 가까이 갈 수 있는 이 합의는 평화연맹이고, 그리고 그 다음이 평화조약이고, 그 다음이 휴전조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휴전조약. 피스 리그, 피스 트리티, 그 다음에 아르미스티스. 자, 평화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이죠. 그러니 국가 간 영원한 평화에 가장 가까이 다가갈 수 있고, 근데 평화조약은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몇몇 개별 국가들 사이에 전쟁 종식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는 이런 것이죠. 자, 이것이 글로벌이라고 할 때 이 셀 하나하나가 하나의 독립적 국가입니다. 자, 여기서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는 것이 아니라 자, 일부만 합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떻습니까? 그러니 이 합의한 개별 국가들 사이에는 몇몇 전쟁을 종식하기로 합의한 몇몇 개별 국가들 사이에는 국가 간 평화가 유지될 수가 있겠지요. 하지만 전쟁 종식에 합의하지 않은 자, 이 셀에 있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언제든지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
전쟁 종식이 합의한 국가와 합의하지 않는 국가 사이에 또 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 평화 조약은 피스 트리티는 평화 연맹보다는 영구 평화로 가기에는 빈약한 부족한 합의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평화 조약보다 더 빈약한 합의 시스템이 바로 휴전 조약입니다. 휴전 조약은 전쟁 종식에 합의하는 것이 아닙니다. 잠시 전쟁을 쉬는데 합의하는 것이죠. 잠시 중단하는 겁니다. 템포러리, 일시적으로 중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중단했다가 언제든 다시 전쟁을 재개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가장 영원한 평화로 가기에는 가장 빈약한 시스템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 영원한 평화 연맹이 가장 영원한 평화, 국가가 영원한 평화에 다가갈 수 있는 합의 시스템이고 그 다음이 평화 조약이고 그리고 가장 빈약한 시스템이 휴전 조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대한민국의 남북 관계는 현재 휴전 상태이죠. 자, 이어서 확정조항 3과 관련하여 이제 세 번째로 넘어갈게요. 세 번째 확정조항과 관련하여 세계시민법은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의 조건을 지향합니다. 보편적 환대의 조건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 진입한 외국인 혹은 이방인은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닙니다. 자, 세 번째 확정조항 3은 보편적 환대 혹은 보편적 우호의 조건입니다. 이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의 조건은 외국 방문객이 적으로 취급받지 않는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입니다. 즉 외국 방문객은 누구나 다른 국가에 진입했을 경우에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즉 친구로 대우받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보편적 환대 혹은 우호의 조건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어요. 보편적 환대의 조건, 즉 외국인이 혹은 이방인이 혹은 외국 방문객이 적으로 취급받지 않고 친구로 대우받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 그렇다면 이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그 외국인, 이방인, 외국 방문객이 어떠한 태도를 취하든 관계없이 무조건 그 외국 방문객을 친구로서 대우해야 하는가, 즉 적으로 취급하지 말아야 하는가 이런 문제를 제기할 수 있겠죠. 여기에 대해서 칸트 선생님은 그렇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자, 보편적 환대는 무조건적 환대가 아닌 조건부 환대입니다. 조건부 환대는 상호 호혜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즉 역지사지의 관점을 바탕으로 여러분이 상대방에게 환대받고 싶으면 여러분도 상대를 환대해야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이 상대를 환대하지 않고 적으로 대하면 여러분 자신도 환대받을 수 없고 적으로 취급당할 수밖에 없지요. 여러분이 다른 사람의 집을 방문할 때 환대받고 싶잖아요. 그러니 여러분도 여러분 집을 방문하는 손님을 환대하세요. 우리 칸트께서 의미하는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무조건적인 환대가 아니라 조건부 환대입니다. 즉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그 외국 방문객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즉 친구로 대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지 않고 자국의 위협적인 행동을 취한다면 우리는 더 이상 그 외국 방문객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즉 친구로 대우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외국 방문객으로서 다른 나라에 진입할 경우에 그 국가에서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니는데 단 조건이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국가의
평화적으로 처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그 국가에 위협적인 행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우리는 그 국가에서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이죠. 그런 이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무조건적 환대가 아니라 조건부 환대라고 할 수 있죠. 우리 이런 것을 바로 상호 호혜적이다.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전략이죠. 내가 너를 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테니 너도 나를 적으로 취급하지 마라. 네가 만약 적으로 취급한다면 나도 너를 적으로 취급하겠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런 상호 호혜적인 관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보편적 환대가 조건부 환대라는 것, 즉 외국 방문객이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는 것은 무조건적인 권리가 아니라 조건부 환대의 조건부 환대로서의 권리라는 것이죠. 즉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평화적으로 처신한다는 조건 하에서만 그 외국 방문객을 적이 아닌 친구로 대우한다는 것이죠. 따라서 자국을 방문한 낯선 이방인인 외국인이 우리에게 적대행위를 한다면 우린 더 이상 이방인을 친구로 대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논리는 우리 자신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즉 여러분이 다른 국가를 방문하여 적대행위를 한다면 여러분 자신은 친구처럼 환대받을 수 있는 권리를 상실합니다. 결국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서로 호의를 주고받는 기브 앤 테이크의 방향, 전략을 따르는 셈이지요. 즉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상호 호혜적 권리를 지향합니다. 따라서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대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조건부 환대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세계 시민법과 관련한 우리 칸트의 입장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종합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게요. 우리 칸트 선생님께서 종합적으로 정리를 하시는데 영원한 평화와 관련한 저희 견해를 종합적으로 정리하자면 인간의 이성은 어떠한 전쟁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명령합니다. 영원한 평화를 위해서는 모든 국가가 공화제를 향해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공화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성급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들의 평화연맹이 필요합니다. 평화연맹. 왜냐하면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울러 방문객이 적이 아닌 친구로 환대받기 위한 보편적 환대의 조건을 마련해야 합니다. 즉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하는 한 적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칸트 선생님은 국내의 정치 체제는 공화정치 체제, 즉 공화제 시스템을 갖추어야 한다. 왜냐하면 공화제를 바탕으로 공화제를 바탕으로 국민의 동의를 통해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면 성급하게 전쟁을 선포할 수 없기 때문에 칸트 선생님은 공화제를 국내의 정치 시스템으로서 안착시키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 칸트 선생님은 평화연맹을 강조합니다. 즉 평화연맹이 필요한 이유가 일부 개별 국가들 사이에 전쟁 종식에 합의하는 것은 여전히 전쟁 가능성이 남아있기 때문에 국가 간 영원한 평화에 도달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는 평화연맹을 지지합니다. 즉 모든 개별 국가가 전쟁 종식에 합의하기 때문에 영원한 평화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때 모든 개별 국가가 합의한다고 하는 것은 그 합의의 주체가 개별 국가지요. 즉 개별 국가는 독립적 주권을 지닌 자유로운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칸트 선생님께서 세계 시민법과 관련하여 보편적 환대의 조건을 제시하는데 보편적 환대의 조건은 누구나 외국 방문객으로서 다른 국가에 진입을 하면 그 국가에서 그 외국 방문객을
적으로 취급하지 않을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그 외국 방문객은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닙니다. 근데 이때 중요한 건 적으로 취급받지 않을 보편적 권리를 지닌다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취급하지 않는 건 아니에요. 그 조건이 뭐죠? 외국 방문객이 평화적으로 처신한다는 조건 하에서 적으로 취급하지 않고 친구로 대우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조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편적 환대의 조건을 칸트 선생님이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 칸트의 영구 평화, 영원한 평화와 관련한 논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요. 전부 다 강조하지만 자, 우리 칸트 선생님은 보편적 칸트 선생님이 의미하는 보편적 환대 조건은 조건부 환대이기 때문에 외국 방문객을 무조건 환대해야 된다 이런 입장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 평화연맹은 모든 개별 국가들이 전쟁 종식에 합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모든 개별 국가의 독립적 주권을 존중합니다. 자, 그 부분이 영구 평화와 관련한 칸트의 논의에서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될 부분이고